안녕하세요. 저는 뜨개 하는 마린입니다. 제가 올릴 영상은 주로 뜨개 팟캐스트, 그냥 뜨개랑 관련된 소소한 수다들, 요즘 제가 뭐 뜨고 있는지, 어떤 게 뜨고 싶은지, 아니면 뜨개랑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나 소품들,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주로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뜨개샵 방문기라든지 브이로그의 형식으로 된 영상들도 조금씩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단한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뜨개와 관련된 일상들을 좀 기록하는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뜨개랑 관련된 수다라고 할 게 뭐 거창한 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다 소소한 것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뜨개 친구 뜨친끼리 얘기할 때처럼 그냥 편하게 뜨개 하면서 틀어놓을 수 있는 영상?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면 제가 뜨개 할 때 항상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완전히 브이로그처럼 자막이랑 배경화면 아니면 그냥 ASMR처럼 조금씩의 소음 같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 보면은 뜨개 할 때는 보통 눈은 편물을 보고 있고 소리만 라디오처럼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영상들은 보면 너무 재밌고 좋기는 한데 뜨개 할 때 틀어놓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뭘 봤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브이로그 영상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가볍게 수다 떨고 듣다가 좀 흘려듣고 한참 있다가 다시 집중해서 들어도 뭐 전혀 어색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없는 그냥 그런 아주 가벼운 수다들로 채워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지금 뜨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홈뜨를 하고 있거든요. 애교니트의 할아버지 가디건이라는 작품입니다. 요 빵꾸가 계속 신경 쓰이는데 나중에 뒤에서 좀 잡아주려고 해요. 이거는 우레노드 서윤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서울달함뜨 매달 진행하시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함뜨의 12월 도안이 요 할아버지 가디건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요런 아랑 가디건 하나 뜨고 싶었어가지고 딱 제 눈에 띄는 도안이 선정이 됐길래 얼른 손들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멍석뜨기에 뭐 이거 그냥 이렇게 교차뜨기 하는 그런 간단한 무늬고 꽈배기 있고 뭐 이거 심플하네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이게 이쪽 소매 고무단에서 캐스트온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림을 하면서 소매통을 따라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가로로 진행되는 가디건이거든요. 몸통이 가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앞판 뒷판을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뜨고 앞판 뒷판 갈라주고 뒷판 쭉 뜨고 오른쪽 앞판 조금 뜨고 뒷판 쭉 달려와서 앞판을 여기서 새로 캐스트온을 합니다. 새실로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얘를 이만큼 떠올라오면서 뒷판이랑 만나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뜨다가 이제 요거 조금씩 이렇게 더 뜨다가 이제 소매로 이렇게 다시 왼쪽 소매로 해서 끝나는 오른쪽 소매 끝에서 왼쪽 소매 끝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식의 가디건이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뭐 뜨개를 엄청 오래 대단히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형식의 도안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또 애교니트 작가님 도안이 제가 전에 부산 스웨터도 떠보고 했는데 이렇게 막
엄청 막 술술 읽히는 그런 도안은 사실 솔직히 아니에요. 좀 잔잔바리 오류들도 좀 꽤 있고 그래서 정신 좀 차리면서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도 한뜨방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몇 센치 뜨세요 하는 게 오른쪽 왼쪽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시작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뭐 8cm 뜨세요를 얘는 여기서부터 재고 얘는 이 끝에서부터 여기 늘림하기 전까지를 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막 응? 짝짝이야? 왼쪽 오른쪽이 길이가 달라? 막 이런 의문이 충분히 생기고도 남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완벽히 이해가 될 때까지 잘 읽어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도안입니다. 근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좀 떠보면 핏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무늬도 아주 어렵지 않은 무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늬가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 또 개성 있는 그런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뜨고 싶은 도안들 몇 개 사둔 게 있어요. 엄청 매운맛이라고 하는 사랑 스웨터 그것도 사려고 해놨고 예전 함대에서 부산 스웨터는 떴고 부산 스웨터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도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레글런 늘림이 들어간 아주 오버핏에 가운데 큰 꽈배기 있는 그런 스웨터인데 이제 경사뜨기를 이용해 가지고 앞뒤 단차를 조금 주고 요런 디테일이 조금 있는 그런 도안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결과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실제로 잘 입기도 하고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의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막 어려운 테크닉은 크게 없으면서 디자인이 개성 있고 입었을 때 핏이 예쁘다. 그래서 저는 부산 스웨터를 새파란 아주 쨍한 파란색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 주변 지인들 뜨개 안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다 이 옷이 제일 예쁘다. 네가 뜬 것 중에 제일 예쁘다라고 얘기 많이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뜨를 요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이 벌써 12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완성하신 분들도 함뜨방에 많이 계신데 저는 아직 반대편 소매에 들어가기 전에 몸통을 좀 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열심히 뜨고 1월 1일도 휴일이니까 그날도 뜨고 하면은 마무리할 수 있겠죠? 버튼밴드랑 막 고무단도 떠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좀 빨리 달려보려고 하고 함뜨방에 참여해가지고 뜨게 하면서 기한 내에 완성 못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좀 힘들었어요. 이게 그리고 멍석뜨기가 생각보다 지겹잖아요. 변명이긴 한데 이렇게 표물하고 좀 약간 이렇게 내외하게 되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좀 중간에 풀고 그러면 당연히 내외하고 멍석 너무 지겨워가지고 또 며칠 내외하고 딴 거 잡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쨌든 착실하게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은요, 실은 그 일본 실 유명한 건데 아메리라고 하나마카 브랜드 이름이 맞나요? 하나마카 아무튼 아메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이고 엄청 고급 실은 아니에요. 아크릴인가? 이제 울 혼방 실인데 되게 가볍고 편물 느낌이 폭닥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 자체가 이렇게 꼬힘이 좋아가지고 이런 무늬 넣었을 때 잘 살아나는 무늬 모양이 잘 살아나는 편이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 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생이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요자와야에서 되게 세일을 많이 하는 거를 보고 사다 준 그런 실이라서 제가 잘 떠서 동생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실 색깔도 동생이 골랐어요. 그래서 약간 오묘한 색인데 처음에는 동생이 실 사진 보내줬을 때 회색이야? 라고 했거든요. 회색 멜란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약간 민트색이 메인이고 빨간? 약간 빨간색? 이게 아주 가느다란 섬유라서 약간 핑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가끔 실에 뭉쳐 있을 때 보면은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실이 군데군데 이렇게 아주 연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약간 좀 오묘한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보면 정말 회색 같고요. 그냥 이렇게 흙급 보면은 약간 멜란지한 느낌의 회색과 민트색의 중간 정도?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은 마음에 들고 근데 기모감도 꽤 있거든요, 벌써. 세탁하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사이사이 채워지면서 기모감도 풍성하게 올라오고 예뻐질 옷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고, 사실 이거 말고도 문어발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요즘 거의 역대급으로 문어발이 많은 시즌 아닌가 싶은데 예뻐서 덜컥 시작은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질린 건 아닌데 지금 문어발 하나 있는 거는 실이 중간에 모자랐어요. 너무 크게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아주 오버핏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거는 못 입어도 큰 건 입는다라는 주의라서 일단 크게 뜨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도 되게 크게 나오는 바람에 게이지가 좀 그래가지고 실이 중간에 모자랐는데 추가로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다가 사실 뜨기는 진짜 캐스트온 하면서부터 완전 쭉쭉쭉 진도가 나갔었거든요. 마들렌 자켓, 수미님 마들렌 자켓이고 아마 이미 떠보신 분들이 많은 인기 도안인데 요거는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고 재밌는 도안입니다. 그래서 요크넬림 해가지고 무늬가 이렇게 라디얼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가마뜨기로 해가지고 꽃처럼 군데군데 있고 되게 귀염 뽀짝한 자켓 가디건인데 제가 이 안뜨기가 겉으로 나오는 편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던 도안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뜨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뜨기 한 긴 겉뜨기 사슬이랑 꽃이 너무 조화롭고 예뻐 보여가지고 또 자켓을 뜨기에 적당한 실을 찾아가지고 캐스트온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캐스트온 하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소매 분리하고 막 엄청 달렸거든요. 근데 실이 부족해서 다시 사려 했더니 품절 사태. 실은 그냥 편물을 가져올까요? 가져와야겠네요. 요렇게 아이고 딸락 죄송해요. 요렇게 예쁜 연보라색의 마들렌 자켓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팔 한쪽을 뜨고 있고 실은 너무 푸르시오한 거라서 이 모양인데 요거 말고 한 타래가 더 있어요. 충분할 것 같고 몸통 길이를 조금 더 뜰까 하고 있어요. 몸통은 사실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이렇게 살짝 벌룬핏처럼 이렇게 가터한 부분이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마무리가 되는 편이라서 기장 잰 거보다 조금 약간 짧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옷이 너무 짤뚱하면은 되게 남의 옷 입은 것 같고 별로 핏이 예쁘지 않아서 기장이 요거보다는 조금 긴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팔 다 뜬 다음에 기장도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팔은 왜 풀시오를 했냐면 이게 제가 되게 제일 큰 사이즈 3 사이즈를 떴거든요. 일단 거기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어지간히 이 사이즈 떴어도 충분히 그냥 낙낙하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게 요크가 제가 좀 안 어울려요. 요크 늘림을 한 편물이 어깨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착 붙으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흐르듯이 떨어지는 그런 핏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깨가 그렇게 예쁜 어깨가 아니어가지고 덩치에 비해 어깨가 좁고 약간 둥근 어깨여가지고 옷을 입었을 때 한복은 잘 어울립니다. TMI. 그러니까 한복이나 어울릴 법한 어깨 모양이에요. 지나치게
한국적인 어깨 라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요크 편물을 입으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둥글둥글하면서 되게 엄청 더 통통하고 덩치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크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더 낙낙하게 입으려고 엄청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매가 통이 너무 커가지고 원래 소매 줄임 안 하고선 그냥 일자로 뜨는 그런 도안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도포같이 되더라고요. 선배님 소매 뿌리에서 이렇게 노잣돈 꺼낼 것 같은 그런 소매가 돼버려가지고 줄였어요. 조금 이렇게 도안 원래 원작 도안하고는 다르게 5단마다 2코씩 해서 8번을 줄이고 그 뒤로는 일자로 내려가서 작가님이 제안하신 대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쪽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떴던 이쪽을 다 풀고 여기랑 똑같이 줄임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매를 다 뜨고 나면은 사실 완성인데 기장도 조금 더 많이도 아니고 한 진짜 2cm, 2, 3cm 정도만 길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볼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타레상점에서 구입한 리갈 투플라이 이 실이고 꽤 양양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피부 예민한 편이라 가디건이나 자켓 종류, 아우터 종류는 괜찮은데 스웨터로 입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실 자체는 너무너무 매력있고 이런 양양한 텍스처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진짜 반해버릴 그런 실이긴 합니다. 색이 일단 정말 뷰티풀 그 자체고요. 그런 컬러풀한 파스텔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진짜 다 예쁘다고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리갈 실만 색깔을 3가지를 사놨거든요. 일단 하나는 이 연보라색을 가지고 지금 마들렌 자켓을 뜨는 거고 노란색 사실 제 원픽은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을 가지고 만미님의 I hate 케이블 가디건을 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도안이 나오기도 전에 실을 먼저 사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수많은 문어발들의 원흉인 추석 연휴 때 캐스톤을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쳤나봐요. 그때 추석 연휴 때 사실 I hate 케이블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도안이 연휴 끝나고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만 준비가 돼 있고 도안이 없는 상태였어가지고 캐스톤을 참아보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 때 엉뚱한 다른 디자인 캐스톤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막상 도안을 사고 나니까 걔를 시작할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딴짓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노란색 리갈실은 아이에이트 케이블 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샀다고 했잖아요. 연보라, 이게 펀디포그라는 색상이고요.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펀디포그? 진짜 약간 그런 안개 낀 새벽에 안개 낀 그런 공기가 생각나는 그런 아주 예쁜 블루톤이 좀 강조된 연보라색이고요. 노란색도 진짜 귀여워. 노란색은 옐로우 우라는 색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멜란지한 붉은 실이 군데군데 섞여있는 선명한 노란색이어가지고 아주 귀여운 뽀짝한 색이에요. 제가 노랑, 보라 이런 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핑크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사는 실이 핑크예요. 브라이어 로즈였나? 이름이? 그래요. 걔도 딱 정말 정석 핑크인데 약간 멜란지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색이고 그거는 아란 집업 가디건을 째려뜨기 하려고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실이 너무 그 가디건의 거의 최적화 실이다. 저의 취향에. 가디건 뜨기 너무너무 좋은 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그렇게 깔별로 쟁였습니다. 제가 원래 뭐 깔별로 사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매력 있어요. 지푸라기 엄청 나옵니다. 계속 뽑으면서 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 귀찮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쁜 실입니다. 색상도 예쁘고 떴을 때 편물 느낌도 예쁘고 그 양양한 텍스처도
마음에 들고.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 펀디포그 색상 같은 경우에는 마들렌 자켓을 큰 사이즈를 뜨는 바람에 실이 지금 6타래째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5타래 플러스니까 5타래고 6번 타래가 또 있어요. 근데 i8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5타래면 충분할 것 같아요. i8 케이블은 또 원작실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게이지 안 맞을 위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나름 느슨 손, 그래서 실이 많이 드나? 아무튼 손땀이 조금 느슨한 편이어가지고 케이블 가디건 같은 거는 또 뜨면은 편물이 세탁 후에 조금 가로로 커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사이즈로 안 뜨고 그냥 적당히 맞는 사이즈로 뜨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5타래 충분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째려뜨기 할 아란 가디건은 혹시 그 품절 사태를 겪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6타래를 구입을 해놨고, 만약에 뭐 한 타래 정도 남게 되면은 그거는 소품을 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실이 굉장히 양양해가지고 두께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니 같은 거 뜨면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놔뒀다가 그렇게 뜨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지금 문어발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원래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청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달 하는 서울다람쥐를 다음 달에도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작품도 너무 예쁜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2개만 가지고 와가지고 막 문어발 미치겠다 하니까 약간 저걸 가지고 뭘 그래 하시겠지만, 이거 말고도 스웨터가 2개, 가디건이 하나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찬찬히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 보는 걸로 할게요. 저는 지금 오늘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아침부터 완전히 진짜 겨울왕국이었거든요, 창밖이. 근데 낮에까지, 오후 될 때까지 진짜 한방눈이 완전 펑펑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품이랑 이런 거 뜬 것들 몇 가지 있어가지고 눈 온 창밖을 보다가 예쁘다 하다가 나가서 사진이나 찍어야겠다, 해지기 전에 나가서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아파트 놀이터 가서 사진 찍어 왔고, 하기를 잘한 게 조금 시간 지나고 해질 때쯤 되니까 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잘 갔다 왔다. 그리고 저는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할아버지 가디건을 달리고 있는 중인데 맥주를 마시면서 제가 좋아해요, 스텔라. 다른 뜨개 채널들 보면은 되게 우아하게 차나 커피 마시면서 뜨개 하시던데 저는 냅다 첫 영상에서부터 맥주. 맨날 먹는 건 아니고요. 가끔 먹는데
오늘이 하필 그 맥주 먹는 날. 저 원래 커피 좋아하고 커피 많이 마시고 오늘 낮에 커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안 마시려고 하다가 또 뜨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마시니까 되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가지고 와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을 군만두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만두에 맥주 홀짝홀짝 하다가 이어서 마시면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에는 지금 요 수다 떤 것 뒤에 아마 털실타래 겨우로 우리 한국어판으로는 6권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며칠 전에 와가지고 그거 요번에 예쁘더라고요. 예쁜 게 많아가지고 그거 같이 보면서 디자인 소개 제가 뭐라고 소개 그냥 책 안 보신 분들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좀 보면서 수다 마저 떨어볼게요. 이거는 털실타래 겨울호 6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어판이 나오기 시작한 뒤로 한 첫 번째, 두 번째 사보고 너무 괜찮다. 이런 잡지도 있구나 해서 정기구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기구독 마지막 판 제가 받기로 한인 것 같고 이번에는 커버 주제가 노스텔지어 요크예요. 제가 요크 앞에서도 아마 얘기했겠지만 요크 늘림 기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한테 어울리는 핏이 아니어가지고 선호하는 뜨개 기법은 아닌데 요 커버 작품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상이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기는 합니다. 회색에 흰색, 파란색 이렇게 들어간 좋아하는 색깔들로 이루어진 그런 무늬라서 그런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론 모델이 엄청 예쁘긴 합니다. 그래서 왠지 예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펼쳐봤는데 역시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들 평소에 잡지 보실 때 요새는 잡지 잘 안 보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잡지 볼 때 광고 페이지는 그냥 휙휙 좀 넘겨서 봤었는데 털실타래는 이 잡지의 특성상 광고도 되게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뜨개 디자이너님이나 아니면은 뭐 뜨개숍 이런 데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열심히 보는 편이고 이거 인스타에서도 제가 작가님 팔로우해놔가지고 봤었는데 아이엠 튤립인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정말 깜찍 그 자체입니다. 이런 외국 소식 뜨개 페스티벌 막 이런 거 알려주니까 좀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보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호의 주제인 잘 안 보이네. 들고 해볼까요? 노스텔지어 요크입니다. 요크 배색 스웨터고 얘는 그냥 레귤러 늘림 아닌가요? 그죠? 색을 센스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예쁘고 되게 눈부시네. 요거 예뻐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흰색 파란색 조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도 역시나 요크는 아닙니다. 역시나 제일 예쁜 거는 커버 작품인 요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벌써 최애라고 이번 호에서 제일 예쁘다고 꼽아주셨던데 사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번 호에서 제일 예쁘니까 표지가 됐겠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요크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요거는 좀 한번 시도해볼까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니트고요. 이번 호에 귀여운 작품이 많은데 얘도 귀엽잖아요. 얘도 흰색 파랑이긴 한데 약간
비하학적인 무늬가 이렇게 요크로 들어가 있는 게 특이하기도 하고 되게 체크 같기도 하고 예쁜데, 근데 이거 저는 이과여가지고 보자마자 수열이 생각났어요. 이 수열 문제 풀 때 꼭 이렇게 시험지에 그림 다 그려가지고 풀던 친구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 도안은 디자인 자체가 막 내 스타일이다 그건 아닌데, 탈출탈이에 항상 이렇게 4가지 사이즈를 제안해주는 도안들이 수록이 돼 있잖아요. 일본 도안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일본 도안은 차트 위주로 되어 있고 대부분. 근데 그 차트가 약간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과여가지고 줄글로 줄줄 써져 있는 것보다 간략하게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해 놓은 게 이해도 잘 되고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차트를 통해서 도안의 특성을 좀 대강 파악을 한 다음에 뭐 서술된 걸 읽으면 이해도 훨씬 잘 되고 해가지고 일본 도안 좋아하는 편인데, 일본 도안의 최대 단점이랄까? 그게 사이즈가 대부분 원사이즈라는 거예요. 너무 슬픕니다. 44 사이즈, 55 사이즈 친구들은 아무거나 떠도 다 예쁘게 잘 맞겠지만, 저는 키도 크고 한 덩치하기 때문에 큰 사이즈 도안이 필요한데 일본 도안 다 원 사이즈여가지고 열심히 게이지 계산하고 뭐 나름 늘려가지고 떠도 원작 핏이 그 느낌이 안 살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막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도 선뜻 이렇게 떠야겠다 하게 되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사이즈라도 나와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본 작가님들도, 일본 분들도 체형이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일본 사람이라 다 작지 않잖아요, 솔직히. 다양한 사이즈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이게 너무 귀여웠어요. 아무히비랑 로안실이 콜라보해서 낸 도안인 것 같은데, 요 무늬 스웨터도 너무 귀엽고요. 이렇게 아방한 핏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요 조끼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폼도 되게 굉장히 오버사이즈에 깊은 브이넥에 이렇게 소매가 또 이렇게 약간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색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아주 매력적인 도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떠보고 싶다 하는 도안입니다. 이렇게 기모감이 살아있는 이런 실 좋아해요. 네, 여기는 뜨기숍 소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인천이라서 제가 가보진 못했고, 오밀조밀은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사실 오밀조밀도 서울이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좀 많이 먼 편이어가지고 계속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여기 쩐유님이 하시는 상점이잖아요. 쩐유님이 얼마 전에 삐삐 함뜨라고 해가지고 삐삐 스웨터를 함뜨를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삐삐 스웨터 뜨고 완성하고 나서 좀 오프 모임 했으면 좋겠다, 다들 좀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요. 멀지만 되게 보람 있었어요. 제가 소념색 실을 잘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겁이 난달까? 그러니까 소념색 실은 특징이 이렇게 약간 색상이 믹스되어 있고 그게 되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무늬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매력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예쁘게 뜰 자신이 없어가지고 소념색 실에 도전을 못 해보고 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약간 잊혀질 만큼 예쁘더라고요. 그냥 예뻐요, 예뻐. 그래서 막 사고 싶고 이걸로 뭐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들게끔, 네, 그래서 왕창 사왔어요. 왕창 사왔고 너무 예뻐요. 스와치만 떠봤는데도 되게 이렇게 툭툭 중간에 다른 색감이 튀어나오고 하는 게 약간 네프나 트위드 같은 느낌도 주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념색실 다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시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소염색 실로도 조만간 또 캐스트온을 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F5를 언제 하고 할지. 그리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무늬, 꽈배기 무늬.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도 원 사이즈인 것 같아요, 도안이.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좀 두꺼운 두꺼운 실로 청키하게 뜨는 작품인 것 같고, 실 두께 같은 실이나 바늘 두께로 게이지 좀 조절해가지고 떠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얘도 찜해놓고 있습니다. 또 몸판에는 바디에는 또 무늬가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어깨 쪽에 브로큰 립 스티치 같은 거 조금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여서 사이즈 늘리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요 패턴 개수만큼 살짝씩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빨간 케이프, 빨간 망토 차차 너무 예쁘죠? 이제 저는 약간 이런 거 입으면 좀 쑥스럽더라고요. 어릴 땐 정말 좋아했는데 케이프. 사실 지금도 갖고 있는 케이프도 있어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데 입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쑥스러워요. 하지만 몹시 귀엽다는 거. 이런 케이프는 베레모랑 매치를 해주면 아주 깜찍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니트 케이프도 귀엽네요. 그리고 이 작품, 요게 색깔이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단색 실로 뜨면은 예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뒤에 트임이 있어요. 귀엽지 않나요? 이런 트임이 있으면 이게 기장이 조금 길어도 활동하기 편하고 입고 벗기도 편하고 또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되고 해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돼 있는 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무늬 간격이 차이가 나요. 그게 싫어요. 여기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따로따로 어깨에서부터 떠서 내려오기 때문에 폭이 좁아서 색이 비슷한 텀을 가지고 반복이 돼도 여기는 되게 넓게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몸통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원통으로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어쩔 수 없이 무늬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약간 줄무늬 같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줄무늬 같이 생기는 그라데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차이 나고. 네, 그냥 단색으로 뜨면 예쁠 것 같아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 다음에 요 가디건 되게 귀엽게 봤어요. 요거는 비친 무늬에다가 버블 배치해가지고 위에는 없고 밑으로 가면서 점점 무늬가 빽빽해지는 약간 그런 디자인인데, 얘 포인트는 요 햄라인이거든요. 손목부터 바디, 막 버튼밴드, 넥라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만한 버블하고 되게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코바늘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가디건도 약간 이렇게 튜닉식으로 위에만 이렇게 잠금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그런 방식이고, 여기 코디해 놓은 것처럼 원피스랑 매치하면은 아주 귀여운 옷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조금 눈에 띄었고, 네. 조진현 선생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엄청 반가웠어요. 조진현 선생님 제가 인스타에서도 팔로우하고 있고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무늬라든지 색상 쓰시는 게 굉장히 개성 있고 예뻐가지고 낙양모사랑 콜라보 해가지고 키트도 출시하시고 하셨는데 다 너무 예쁘고, 이번에 한림수직이었나? 그래서 이거 제주를 주제로 한 막 슬립오버도 있으시고 그래서 너무 예쁜데, 사실 조금 놀란 게
이게 되게 굉장히 젊은 감각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젊으신 작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엄청 경험이 많으신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어요. 아, 역시 디자인이란 젊다고 젊은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작품 봐요. 너무 예쁘죠? 전시회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 못 갔지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이렇게 디자인 스케치 같은 거 가끔 인스타에도 올려주시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작품에 적용을 시키고 구체화 시키시는지 그 과정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스케치나 이런 걸로 좀 남겨놓으시고 그거를 좀 공유를 해주시는 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가님 인스타 팔로우해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도카이 에리카 선생님의 배색 작품들이 수록이 돼 있는데 도카이 에리카 작가님 도안은 따로 없어요. 도안은 없고 요거는 그냥 작품만 소개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근데 워낙 예뻐요. 색상 쓰시는 것도 너무 잘 쓰시고 배색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모양, 일러스트 모양 만드시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유명한 작품이 많으시니까. 요 팬더 너무 귀여워요. 푸바오 생각나는 귀여운 팬더 가디건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팬더 부분만 좀 텍스처가 다른 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털의 느낌을 좀 잘 살려서 좀 더 팬더 일러스트를 눈에 잘 띄게끔 그 다음에 이런 귀여운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는 역시다. 너무 예쁘다. 귀여워요, 귀여워. 요 소품. 초보 때는 사실 소품 진짜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옷 뜨기 시작하면서 조금 소원해진 게 소품 뜨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 비니 같은 것도 보면은 요 꼭대기 부분에 탑에다가 좀 텍스처가 다른 기모감이 아주 많은 그런 실 팝한 컬러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런 귀여운 재밌는 느낌을 준 게 일단은 좀 눈에 띄고 이 무늬 간격을 반반씩 이렇게 다르게 떠가지고 얘 이렇게 앞뒤로 바꿔가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기회가 되면 한번 떠봤으면 좋겠고 양말도 배색이 너무 귀엽죠? 하늘색이랑 주황색이랑 여기다 비침무늬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사실 사진을 잘 찍은 것 같아요. 코디를 잘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룩이 예쁘니까 다 예뻐 보이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 자체가 뜨고 싶다기보다는 이거는 보면 뭐 거의 저는 안 해봤지만 보그 과제 같은 느낌 아닌가요? 굉장히 되게 챌린저를 도전해야 될 만한 약간 도전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되게 범상치 않은 무늬와 범상치 않은 핏의 그런 탑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꼽아놓은 이유는 르메르라고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거기에서 맨날 나오는 이런 페플럼 디자인의 니트 탑이 있어요. 얘랑은 많이 다르죠? 슬리브도 일단은 풀랭스고 이렇게 벨슬리브 아니고 걔는 그냥 일자 소매고 뭐 네크라인도 다르고 다 다르고 무늬도 그냥 골지 무늬예요. 근데 이 페플럼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페플럼 형태의 탑이 예뻐 보여서 사고 싶었는데 뭐 워낙에 고가이기도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제가 또 피부가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입어봤더니 촉감이 그렇게 막 부드럽진 않았어요. 약간 까슬거리는 소재여가지고 뭐 혼용률이 나쁜 소재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 촉감이 저는 조금 중요한 편이고 서양 사람들은 그 촉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엄청 까슬거리는 옷도 되게 잘 입고 다니던데
또 한국 사람 피부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좀 부드러운 실로 페플럼 탑을 뜨면 좋겠다. 좀 모양이 약간 안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도 약간 부드러운 실로 떠서 그런지 모양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고정돼 있는 페플럼 핏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나풀나풀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정도 느낌만 나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안을 보고 좀 여기 디자인을 참고를 해가지고 무늬 이렇게 안 넣고 그냥 심플하게 해서 페플럼 탑을 뜨면 어떨까 해가지고 찜꽁을 해놨습니다. 근데 무늬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차마 뜰 엄두는 안 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약간 트위드 느낌 나게 했는데 저는 왜 이거 보니까 띵님 나탈리 가디건 그거 생각나죠? 그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는 이제 뭐 책. 근데 책 요새 재밌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다 사고 싶어요. 큰일이에요. 이제 뭐 소품이랑 이런 거 있고 뒤에는 도안이니까. 그래서 프레실탈은 또 이렇게 실린 작품들을 조그만 사진으로 다 인덱스를 해주는데 쭉 보면은 요크에서는 커버 작품 요거 아니면 아까 기악 패턴 예뻤던 것 같고 로완실로 뜬 작품 2개 다 예뻤고 이거 디저트 얘네 너무 귀여워요. 제가 며칠 전에 파주 바느리학기 다녀왔는데 거기 카페에 올라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디저트를 뜨개로 다 만들어가지고 엄청 예쁘게 DP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그것도 한참 찍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이거 부시드 노엘이죠?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딸기 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떠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짜투리실 이런 브라운 계열 남는다면. 그리고 아까 꼬임 패턴 그라데이션 니트 슬립 오버 그리고 이런 가디건 소품들 모자랑 양말 이 정도가 제가 좀 뜨고 싶다 얘는 예쁘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호 요거 바로 전호가 건지니트가 주제였거든요. 근데 건지니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 너무 많다. 그래서 제 취향이 안 맞았던 거겠죠? 봤는데 뭐 딱히 막 너무 예쁘다 막 싶은 것도 딱히 없고 이거를 매번 정기 구독하는 거는 좀 별론가? 그냥 봐서 예쁘고 내 맘에 드는 것만 살까 싶어서 이제 내년에는 정기 구독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한 게 이번 호 이렇게 받아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년에도 정기 구독해야 되겠네 또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호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작품 많았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요런데 막 숄이라든지 이런 비침무늬 제가 원래 비침무늬도 큰 관심 없었는데 요즘에 좀 관심 갖기 시작했거든요. 비침무늬 숄도 예쁜 것 같고 되게 한번 도전해볼 만한 도안들이 되게 많이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알찬 호가 아닌가. 저는 이제 처음 영상을 올리는 초보기 때문에 당연히 제 돈 재산이고요. 다들 이거 책 받으시고 서평 많이들 올리시던데 저는 그냥 제가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절주절 같이 보면서 수다 떨려고 영상 찍어봤습니다. 한스미디어 보고 안녕. 바늘 이야기 갔던 거는 그때도 영상을 조금 찍었거든요. 매장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털실탈에서 찍은 영상도 같이 붙일지 아니면은 걔만 따로 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뒤에 붙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파주가 저희 집에서 나름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차 끌고 가보니까 아니에요. 멀어요. 멀고 생각보다 멀고
대신에 가니까 좋긴 좋았어요. 주차 공간도 연희동은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옆에 있는 마트에다가 주차를 하고 장을 보고 그렇게 오고 그랬는데 거기는 파주는 일단 매장 앞에 주차 공간이 꽤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차 가지고 가기도 좋고 또 세단장한 매장이 되게 널찍널찍하고 제품도 훨씬 많이 DP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볼 것도 많고 그리고 카페가 너무 좋습니다. 그 소파라든지 빈백 이런 것들이 엄청 편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뜨게 하면서 좀 놀다가 와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곳이고 테이블도 되게 많아가지고 1층만 매장이고 2, 3층이 전부 카페니까 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많을 때도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크게 눈치 보이거나 하지 않고 또 뜨개숍에서 하는 카페다 보니까 다들 뜨개거리 하나씩 들고 앉아가지고 뜨개하고 계시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그런 걸로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 되게 마음 편하게 있다가 왔거든요. 잔잔한 음악도 나오고 그냥 보통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소파 자리, 조금 높은 테이블 자리, 그다음에 콘센트가 있는 노트북 자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꼭 뜨개 아니어도 보통의 카페처럼 뭐 약간 간단한 업무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갈 거예요. 사실 이미 친구랑 다시 가기로 약속을 잡아놨어요. 친구랑 가서 또 수다 떨면서 뜨개도 하고 실쇼핑도 하고 그러면 파주 바늘 이야기 갔던 후기, 방문기 같은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그러고서 오늘 영상은 마칠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놀러 가는 느낌 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정도로 영상을 찍는 스킬은 아직 없어서 꿈만 원대하다는 거 아주 조악한 영상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